여러분, 우리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 투자 이론은 얼마든지 빠삭해질 수 있죠. 근데요, 진짜 실력은 이론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시장 앞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 건 던져볼게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30% 폭락한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공포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투자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이성적인 판단? 아마 순식간에 마비될걸요? 그리고 머릿속은 딱 한 가지 생각으로 꽉 찰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반응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시장의 손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바로 벌금이 아닌 입장료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왜 주식이 떨어지면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그건 바로 이 손실을 내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받는 처벌,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아, 내가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막 후회랑 자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요, 이걸 관점을 살짝 바꿔서 벌금이 아니라 입장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 기꺼이 내는 비용, 바로 그 입장료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유명한 투자자 모건 하우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우리가 실수해서 내는 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이라는 아주 멋진 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티켓값, 즉 입장료라는 거죠. 이게 아직 좀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쉽고 익숙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디즈니랜드 티켓입니다. 자,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싸진 않죠? 근데 우리가 그 10만 원을 내면서 아니 왜 내 돈을 뺏어가 하면서 화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돈이 환상적인 퍼레이드도 보고 짜릿한 놀이기구도 타기 위한 정당한 비용, 즉 입장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디즈니랜드 비유를 이제 투자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S&P 500 지수,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거의 10%라는 진짜 놀라운 수익을 줬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엄청난 수익을 얻기 위한 대가, 그 입장료가 바로 뭐냐? 바로 시장에 떨어질 때 우리가 겪는 그 불확실성과 공포, 즉 변동성인 셈입니다. 좋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입장료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입장료를 기꺼이 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 힌트를 바로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TV나 뉴스에 나와서 곧 경제 위기가 옵니다 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왠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위험 신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행동과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관주의자는 계속 위험을 경고하면서 시장을 떠나요. 그러다 진짜 위기가 오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명성을 얻죠. 반면에 낙관주의자는요. 단기적인 고통을 알지만 그걸 견디면서 시장에 꿋꿋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역사는 늘 보여줬어요.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자기 자산을 지켜낸 낙관주의자의 편에서 부가 쌓여왔다는 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낙관주의가 에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전쟁도 터지고 팬데믹도 오고 금융위기도 겪을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더라도 인류는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믿음, 이게 바로 합리적 낙관주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한 겹 더 벗겨내줄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점 300, 3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전살적인 타자들을 상징하는 타율이죠. 생각해보세요. 3할 타자라는 건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아웃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레전드라고 부르잖아요. 투자는요, 100점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야구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실제로 전설적인 투자자들도요, 종목 고르는 성공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우리는 모든 예측이 다 맞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절반이나 틀리는데 돈을 벌 수 있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꼬리 효과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은요, 대부분 정말 극소수의 종목이 다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내가 10개 종목을 샀는데 5개가 망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중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 딱 한두 개만 수천 % 터져주면 다른 모든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아서 전체 계좌를 어마어마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그 새로운 마인드셋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투자 마인드입니다. 첫째,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태도라는 것. 둘째, 성공과 실패에는 언제나 운이 작용한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 셋째, 살아남기만 하면 복리가 알아서 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넷째, 돈의 진짜 목표는 사치가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시장의 하락은 벌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입장료라는 것. 이 마인드셋만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을 견디고 공포를 이겨내고 장기적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돈 그릇, 그러니까 돈을 담고 다룰 수 있는 내면의 그릇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